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월요일이고 좀 색다른 앵글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고는 아니고요. 블룸버그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좀 이제 TV에서 켜놓을 수 있는 켜놓을 수 있는데 아무도 좀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공유 드리려고 이제 만들었는데 삼성 TV를 사용하면 블룸버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좀 사용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모르신 분들이 있을까봐 삼성 TV를 쓰시는 분이나 또는 앱으로 깔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디지털 TV가 있으신 분들 삼성 TV 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공유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면 그래도 짜잘짜잘한 데이터들이랑 그리고 이제 뉴스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글로벌 뉴스에 요즘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메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공유 드리면 좋으니까 만들었고 이제 원래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만들었을 때 어제 영상이 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궁금하신 거는 제가 뭐 TPGY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뭐 2.6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영상이 좀 재미없나 생각해서 최근에 있는 뉴스들이랑 재밌는 뉴스들을 또 모아왔어요. 또 모아와가지고 너무 재미없는 건 아예 재미없다 그러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좀 더 재밌도록 노력을 해보겠지만 네, 일단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최근에 또 이제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충전 스테이션, 차징 스테이션 하는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차지 포인트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차지 포인트가 13% 정도 올라갔다가 어제 떨어졌는데 목요일이었나봐요.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날 이제 목요일날 상승을 했었는데 금요일날은 좀 떨어졌고 한 8% 정도 마감을 했죠. 근데 그때 13% 올라간 날이었고 그때는 실적이 좋고 포캐스트가 한 20% 정도 상승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 매출 포캐스트가 좀 상승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일단 인프라스트럭처 빌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많은 건 아니지만 많이 엘로케이션이 돼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엘로케이션이 돼 있잖아요. 지금 차징 스테이션이 그래도 투자가 되는 게 근데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빌이 아직 패스하려면 난관들이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지금 미국의 정부가 좀 쉬고 있어요. 네, 레이버 데이로 인해 가지고 요번 달에 열려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미국 정부가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아시고 인프라스트럭처 빌은 좀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굳이 했냐면 이제 워벅스라는 또 재밌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뭐 차지 포인트는 지금 충전 스테이션으로 보면 몇 개의 회사들이 이제 굵직굵직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지 포인트가 이제 US에서 뭐 트럭 같은 데랑 이제 많이 협업을 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차지 포인트. 그래서 차지 포인트가 US에서 MS가 1등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고 그리고 2등이 아니라 또 유럽에서 1등은 또 이제 이비박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TPGY에 투자를 한 거고 얘네들이 스팍을 원래 예정을 하고 있어서 근데 TPGY는 이제 한 10월 중순 정도 돼야지 이제 얘기가 좀 더 나올 거고 아마 그때 얘기가 안 나오면 뭐 12월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연장만 하고 그때 쓱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무기한 연장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도 얘네보다 좀 더 싼 거 없나? 좀 재밌는 회사가 없나? 해서 보다가 월벅스라는 걸 또 찾았어요. 월벅스도 이제 켄싱턴 에퀴지션이랑 이제 스팍을 할 또 회사인데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근데 문제는 이비박스랑 비슷해요. 네, 이비박스랑 비슷한데 그렇게 많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지금 프로포마를 보니까 프로포마가 얘네도 한 1.2조 정도, 1.2 빌리언 달러 정도, 유로인가 빌리언 달러인지 확실히 이건 확인해야 했는데 가격이 너무 높긴 하지만 좀 디자인이랑 이런 마케팅 쪽에서는 훨씬 더 월등히 더 좋아요. 다른 얘네들이 좀 더 스타트업 느낌이 나고 확실하게 인베스터 릴레이션스랑 인베스터를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한다. 그리고 디자인 사이드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저번 달인가 인베스터 데이를 했어요. 2021년에. 그래서 좀 되게 좋게 얘기를 하고 물론 좋게 얘기를 하죠. 포캐스트도 좋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새로웠어요. 막 이비박스만 이제 투자를 하면서 보고 있다가 이런 회사들의 이렇게 마케팅을 잘하고 그리고 자기 회사를 홍보를 프로모션 하는데 좀 마음에 들었는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복스라고 나중에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아직 많이 있고 얘네들은 바르셀로나 베이스 컴퍼니인데 그 충전하는 모델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얘네들이 재밌게 생각한 게 CEO가 좀 테슬라랑 그리고 충전 스테이션, 테슬라 충전 파트, 홈 충전 파트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따로 설립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테슬라의 그 취업될 정도로, 테슬라에 취업될 정도로 그래도 이 정도 여기에 그래도 엑스퍼티스가 좀 있고, 그리고 아방가르드한 사람일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다가 비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얘가 나와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네들이 만들어서, 근데 얘가 나온 지, 이 CEO가 나온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 회사가 한 2016년인가 15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직 갈 길은 그렇게 멀진 않아요. 최근에 이제 DC 충전이 나왔고, DC 차저가 나왔고, 이제 미국에서 롤아웃은 내년 정도에 이제 미국에서 정확히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팩토리를 사이트를 찾고 있대요. 그래서 팩토리 사이트를 찾으면 미국에서 좀 내수맞게, 그리고 사람들을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자기네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자기네 땅에다가 이제 팩토리가 있는 게, 공장에 있는 게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좋게 보고 있는데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면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못 사니까 지금 현재 비싸긴 한데, 마케팅한 거 보고 너무 신선하고, 이 인베스터 데이 아마 이거를 제가 간추려 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현재 생각은 이거를 좀 줄여 가지고 같이 이거를 보면서 하던가, 이런 생각이어서 현재, 네, 월벅스 좀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월벅스에 관련해 가지고 좀 영상을 만들까 합니다. 얘네들이 8월 10일 날 했어요, 인베스터 데이를. 그러니까 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한 달밖에 안 됐나? 네. 그 시점에서 켄싱턴 애퀴지션으로 언제 하는지는 아직 이런 것도 정확히 미딘 하진 않는데, 저는 인베스터 데이 이 영상 1시간 반짜리가 네, 1시간 반짜리를 지금 거의 1시간 한 10분 정도 이제 Q&A 세션에 이제 보다가 일단 영상을 오늘 만들고 싶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재밌는 회사인 것 같아요. 확실히 확실히 이 사이트를 잘 만들었다? 사이트를 잘 만들고, 그리고 인베스터들이랑 좀 친밀하고, 그리고 가격은 진짜 비싸긴 하지만, 일단 얘네가 하는 게 자기 말대로만 되면, 그리고 사이트들도 좀 이게 트랜스퍼런시가 느껴지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기업 투명성이고, CEO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에 CEO를 투자할 때 한국에서 뭐 머리가 벗겨진 CEO를 투자하자 그러는데, 머리가 많지 않으면 고민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머리도 좀 벗겨주셨고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벅스에 관심 있으시면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영상을 내놓을까 하니까 이것도 기대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세계에 돌아가는 거를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일단 오늘은 미국은 휴장이죠. 미국은 레이버데이여가지고 휴장이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 장이 안 열린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 또 추가적으로 말레이시아, 이거는 왜 썼지? 말레이시아 옛날에 얘기한 거구나. 이게 또 빗썸인가? 하여튼 지금 레귤레이션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인가? 빗썸인가?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이 크립토 커런시가 파이낸셜 레귤레이션이랑 안 맞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좀 막히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요번에 싱가포르에서도 싱가포르 달러가 막 트레이드도 안 되는 뭐 플랫폼도 몇 개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코인베이스 같은 걸 투자하는 거는 살짝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계속 되고 있고, 아직은 레귤레이션 하는데, 물론 아시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거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미리 투자하는 게 좋다. 그냥 이런 레귤레이션, 정부랑 이런 기관들이랑 모든 예의가 돼가지고 좀 어떤 베이스라인이 다 확보된 다음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긴 하죠. 어떻게 보면 안전하긴 하고 내 돈을 지키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그거를
어느 스테이지에 들어갈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만의 투자 관점이고, 나는 좀 리스크가 많아도 리워드를 많이 테이크 하겠다. 그리고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돈에서 내가 리스크 많이 테이크 하는 그 포션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이 100이 있으면 나는 30 정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싶은데, 이 리스크 테이킹 하는 30이 지금 28 가지고 있으니까 한 이 정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30이 다 풀 돼 있고 여기 70 쪽에서 있는 쪽에만 남아 있어 가지고, 여기를 좀 코인베이스 이런 좀 리스키한 거는 투자하기 지금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상황이랑, 그리고 사람 투자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계속 조율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절대 뭐 어디에 투자하라시라는 건 아니고, 오늘은 어디에 투자하는 영상, 그러니까 원래도 그렇지만 제 말 듣고 어디 투자하지 마시고요. 본인 생각에 따라서 계속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제 너무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말고 또 자기 주관을 따라서 늘 투자를 하자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게, 내 생각만 따라서 내 주관에 맞게 늘 투자를 하자. 그리고 딴 사람 말 듣지 말자. 제 말도 듣지 마시고요. 그 특별히 이제 유튜브에 다른 사람들 얘기들도 이걸 투자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또 너무 사탕발림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조심하고 중심을 찾는 게,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보면 이제 제 말 듣지 말고 여러분의 얘기가 여러분의 투자 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네, 많이 레귤레이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렇게 확인하고 다니는 게. 그리고 어제 또 얘기했던 디디에서, 제가 디디 추싱 정부가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투자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소스가 지금 디디가 나와가지고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디디 추싱이 정부가 투자를 하면 조금 힘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정부에서 혼났으니까 디디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최근에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중국은 아직은, 원래도 그랬지만 원래 투자할 때도 좀 헥틱했지만 거기에서 지금 더 불확실한 시점이다. 근데 그 불확실한 시점에서 내가 투자할까 말까,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막 오늘 블룸버그 보는데 되게 이렇게 밑에 신기한 게 써 있거든요. 이렇게 막 한 줄씩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써 있는 게 뭐 톱 뱅커들이, 은행하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많은 사람들, 좀 이제 wealthy한 인베스터들이죠. 좀 돈 많은 인디언들한테, 아마 인디아 뱅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톱 뱅크들이 돈 많은 인디언 인베스터들한테 해외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같다고, 해외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지금 인도는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하고, 거기에서 이제 팩터리랑 이런 회사들, 제조업이 좀 많이 있는 인도 경제에 또 이제 문제가 있고, 그 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서 삐걱 소리가 나는 걸 좀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많은 삐걱 소리가 나고 있구나, 이런 거 걱정을 하고 있고, BMW가 또 재미난 게 나왔어요. BMW에서 원래 배터리, 이것도 이제 블룸버그 보면서 본 건데, 배터리가 이제 좀 요청이 많아서, 이거는 좀 명확하게 안 써있는데 요청이 많아서인가, 아니면 좀 요즘에 그것도 있어요. 다른 아티클이랑 포드캐스트 보면서 느낀 건데, 홀딩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빨리 회복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면서 그러니까 디만드가 많이 왔잖아요. 요청이, 나 이거 사고 싶다, 구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돼가지고, 구매 대비해서 이거를 서플라이 하는 게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랑 가격 상승이 온 거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좀, 이건 얘기가 하여튼 많은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럼버 프라이스도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올라갔던 피크 전까지는 못 갔지만 최근 한 달 보면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요. 네,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점을 왔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무슨 얘기가 있지. 하여간 그래서 회사들이 이 서플라이 이슈를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
머티리얼을 많이 이미 끌어오고 있다. 이미 끌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최근에 캐티 우드가 나와가지고 많이 끌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위크 이코노미를 가고 있다. 약한 경제로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지금 현재는 BMW에서 나온 얘기를 하면 일단 배터리를 많이 이제 컨트랙트를 이미 받아놨다. 좀 결론만 보면 예전에는 12 빌리언 유로 정도? 그러니까 한 12 포인트 거기도 한 1.2, 1.1 될 거예요. 달러로 비교하면. 그래서 한 12조, 13조 12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2조 원 정도의 계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배터리 계약을 다른 회사들이랑 정확히 어디라고 얘기가 안 나왔어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더블이 됐어요. 한 2배 정도 20 빌리언 유로니까 한 23 빌리언 달러라고 예상을 하면 되고 그러면 한 23조 네, 24조 원 정도의 계약으로 늘어났다고요. 배터리 계약을. 그만큼 이제 디맨드가 많고 EV 마켓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건데 또 메르세디스가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메르세디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차 세일즈를 이제 좀 슬래시했어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못 팔겠다라고 지금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이제 칩 쇼티지예요. 결국에는 칩 쇼티지가 많고 우리가 지금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게 계속 솔브가 안 되고 그 문제점이 우리는 원래 2022년 상반기 이 정도로 이제 해결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또 2023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벤츠가. 그래서 이 칩 쇼티지는 언제까지 갈 건가? 뭐 어떤 그래프로 생각을 해야 되나? 이게 뭐 극도로 심해가지고 지금 차를 못 뽑는 건가? 아니면 조금 뽑는데 이게 찔찔 흐른 건가?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는가?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딜레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중국에서도 SMIC 통해 가지고 한 9조인가 8조 원 정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9조 원 정도로 말할게요. 9조 한 8.8 빌리언 달러 정도로 들은 것 같으니까 한 9조 원 좀 넘게 이 정도로 이제 샹하이에서 공장도 짓고 있고 추가 칩 팩토리 공장도 짓고 있고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뭐 아마 중저가에서는 중국 칩들이 SMIC가 뭐 세계를 이제 글로벌 막 MS를 많이 가지고 온다. 네, 마켓쉐어 MS를 많이 가져온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중국도 SMIC도 좀 집중해 볼 만하고 요즘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듣고 좀 재밌었고 그리고 확실히 오늘 나오던 얘기 중에서 오거스트에서 나온 그러니까 실업률 리포트가 금요일 날 나왔는데 생각보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왜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그러면 이 반응이 없는 거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어요. 테크한테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급격히 지금 회복을 하지 않고 만약에 경제가 급격히 회복을 하고 실업률이 지금 계속 낮아지면 엄청 낮아지면 그러니까 7월 달에 실업률이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6월 달 데이터죠. 8월 달 실업률 나온 그 7월 달 데이터처럼 많은 폭의 이제 실업률이 줄으면 요번에도 지금 또 72만 명이 실업률이 줄었으면 예상대로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요번에 FOMC에서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델타 베리언트를 고려를 안 한 것도 있고 마켓이 지금 이미 테이퍼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둘 중에 한 몇 가지 제가 보기에는 이슈가 있다는 것보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테이퍼링이 이미 고려됐다. 아니면 두 번째는 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사람이 지금 돈을 투자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 다른 어터너트 에셋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에 투자할 수 있고 금 가격은 최근에 안 봤네요. 근데 하여튼 이런 데 투자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옵션들한테 많이 투자해가지고 지금 뭐 콜이나 풋옵션 해가지고 자기를 어느 정도 해칭한 데 돈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해칭을 할 수 있죠. 이게 해칭하는 메서드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금이랑 또 이제 부동산 이런 거를 이제 구매해가지고 해칭하는 거는 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크립토커런시도 저는 똑같이 해칭하기에는
해칭이 그나마 좀 될 수는 그 세 개 중에서는 가장 잘 될 수도 있는데 해칭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하여튼 뭐 그런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블룸버그 보면서 배우는 게 가나에 요즘에 가나에 또 문제가 있대요. 가나 나라가 정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컨플릭트가 있대요. 레벨리언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컨플릭트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알루미늄 프라이스가 올라갔대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국제 정세 이런 뉴스들 계속 새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신기한 거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알루미늄 프라이스가 가나에서 알루미늄이 가나에서 많이 나오구나. 그래서 가나에 이렇게 서플라이 문제가 있으면 가나에서 이 생산량에 문제가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가격이 치솟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이제 배우기 때문에 상당히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주식을 하면서 아 이게 여기저기서 나오는 뉴스들이 다 저한테는 거의 새롭고 거의 이제 보면 다 신기한 것도 많고 아직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EV 마켓이랑 EV 마켓의 전기차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또 그 밑에 깔려 있는 전기 충전소랑 또 5G망이랑 또 바이오 쪽도 바이오 기술이랑 DNA 기술이랑 뭐 크리스퍼 기술이나 이런 게 확장되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뭐 미래에서는 이쪽 AI랑 이런 게 다 미래에서는 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플레이어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심지어 수소도 얘기하면 요즘에 요번에 또 뭐 10조 원의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돈 많은 사람이 뭐 수소 투자를 하는 뭐 헤지 펀드를 만들었다. 뭐 투자 회사를 만들었다. 근데 그 사람이 코파운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정확히 지금 보고 있는 청사진이 미래의 청사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직도 모르는 플레이어가 많고 볼 때마다 새로운 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모두 이제 끝이 났다. 이게 지금 현실이 미래의 5년의 완벽한 청사진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은 없으시는 게 없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무조건이랑 완벽한 청사진이라는 건 없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그 확신은 계속 재확인을 해야 되고 그 확신이 어느 순간 갑자기 어느 이벤트를 통해서 갑자기 확 바뀔 수 있으니까 저는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꼭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스티뮬러스 얘기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스티뮬러스 패키지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도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도 지원금, 국민 지원금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한국에서는 좀 적어요. 한국에서는 뭐 적다고 하긴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른 데 비교해서는 미국에서 비교해서는 확실히 적게 줘요. 미국만 비교하고 있으니까 미국을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적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뭐 감사는 하죠.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준다면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게 왜 나왔냐면 지금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여기저기에서 정권이 바뀌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정권이 바뀌고 있고 슈가가 내려가고 지금 다른 캔디데이트가 톱2 캔디데이트가 있다는 거를 이번에 주말에 공유를 드렸잖아요. 그것도 있고 독일에서 드디어 머켈이 이제 스텝 다운 한다 그랬는데 머켈 전에 슈로더였을 거예요. 제가 이제 독일에 있었을 때 슈로더가 있었고 슈로더에서 머켈에 바뀌는 상황에서 제가 독일에 있었거든요.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 집 근처에 슈로더의 이게 총리가 안 됐을 때 그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면서 늘 재밌었고 친구들이 저기 슈로더 사는 데라고 그러면 한번 가서 한번 보고 경비 서 있는 것도 맨날 신기했고 네, 그랬는데 이제 안젤라 머켈이 그때 당시에 여자가 이제 총리가 된다는 게 엄청 신기하고 아마 그린 파티였을 거예요. 그린 파티가 올라온 게 좀 신기했었는데 네. 그래서 뭐 머켈이 되는 것도 신기했는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갔네요. 엄청 높은 지지율로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머켈이 또 이제 스텝 다운 하구나.
스텝 다운 하고, 음, 프랑스도 이제 캐머런이었나? 아닌데, 캐머런은 영국 총리였고, 마크론이 이제, 이제 또 얘도, 프랑스에서도 이제 투표 시즌이 온대요. 그래서, 스티뮬러스가 풀린다. 물론 풀린다고 얘기했어요. 프랑스는 이제 스티뮬러스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앤젤라 머켈은 아마 스텝다운 해가지고 확실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고, 뭐 CPI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실업률이 문제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원래 이 실업률이 낮아진 거로 기대가 되는 게 요번에 이제 애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로 돌아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애를 또 집에서 안 봐도 된다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지금 초반에 학교 간 애들이 코로나 케이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학교에 갔던 애들이 오히려 집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여성 인력이 미국 사회에 안 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은 계속 얘기가 딜레이가 될 것 같고 좀 한동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테이퍼링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확인을 하시면 네,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테크 주식에는 좋지만 전체 경제는 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합이 많이 안 맞고 저도 주식을 하면서 이게 실제 상황이랑 실제 경제 상황이랑 왜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지? 모든 게 좀 엇박자로 돌아가는 것 같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 경제랑은 좀 이질감이 느낄 때도 많이 있어요. 실업률이 왜 나는 왜 올라가는 거를 바라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희한한 세상인 것 같지만 네 그렇게 왜냐면 저는 테크 투자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 결국에는 내 돈이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뭐 이기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실업률이 올라가면 더 좋으니까 딜레마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한번 다시 리비짓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좀 원래 내가 생각하는 그 이토스랑 안 맞게 투자할 때도 있는데 아니면 투자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에틱 이런 부분이랑 모럴 부분이랑 안 맞게 이제 갈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지금은 너무 혼잡한 시간이랑 시대여서 그런 거는 아직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투자 심리랑 지금 시장 움직임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랑 개인적인 뭐 좀 에티컬 바운드라고 할까요? 그냥 네, 바램 같은 거? 바램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결과를 수긍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이거랑 이제 또 어제가 또 길어지네요. 또 28분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신나가지고 또 이제 슬슬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또 말씀드릴 게 그 레이버 실업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업률이 생각보다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거를 분석해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줄긴 하고 있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많이 쪼개가지고 파트타임을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너무 집에 있기만 하기도 힘들고 지금 요즘에 미국에서도 많은 지원 시스템이 끊기고 있어요. 지원금이랑 이런 게 끊기고 있어가지고 의회가 좀 잘 돌아가야지 이게 다시 익스텐드 되고 그리고 또 집도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리스 같은 거랑 그리고 이런 렌트 같은 거랑 이런 지원하는 시스템이 이제 끊겨요. 요번에 9월에. 그러니까 끊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연장해 줄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뭐 두 동전이죠. 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미국이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거기에서 월세 안 내고 있는 사람을 당연히 쫓아내야지 자기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다른 이게 사회가 나눠져 있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런 거 보면. 네. 그래서 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실업률에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경제 전반이랑 사회 전반이 좋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또 그 빌 머린가? 그 빅쇼트에 나온 그 사람이 요즘에 다 쇼트 치고 있어요. 다 쇼트는 아닌데 쇼트 옵션을 풋 옵션을 많이 걸고 있고, 풋 옵션이 쇼트 포지션은 이제 떨어진다는 포지션이고, 풋 옵션은 그거에다가 옵션을 건 거예요. 떨어진다의 옵션을 걸어가지고 이거는 떨어질 거다. 풋이랑 콜 옵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그래서 현재 빌 머리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경제가 지금 이제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카산드라라고 하잖아요, 트위터 아이디가. 뭐 세계의 멸망을 예언한 카산드라인데, 네, 뭐 걱정은 많이 되긴 하고 걱정은 좀 되는데, 그리고 잘 맞잖아요, 머리가. 근데 이제 투자한 뭐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파일링이 나와요. 이런 걸 어디서 보냐면, 파일링이 그런 투자자들은, 큰 투자자들은 자기가 어떤 에셋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뭐 모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를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 회사들은 무조건 보여줘야 되는데, 저번 달인가 SC에서 나왔을 때 봤을 때 그렇게 보였으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죠. 그냥 그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세계가 많이 나눠져 있고, 사람들도 많이 나눠져 있고, 우리 투자할 때 투자 심리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마다 지금 이게 시대가 다 좋았을 때는 내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안 좋아지고 투자하는 게 점점 더 힘들을수록, 내가 어떤 성향의 투자자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를 더 알기 쉬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금 힘드시고, 그냥 물론 수익과 떠나서 지금 힘들다기보다는, 요즘에는 잘 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잘 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좀 멍하시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걸 언제 빼야 되는지 좀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내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현금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계를 하면서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핵심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지금 공부를 하려고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돈을 벌려고 투자하고 있지만, 근데 그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투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말고 미래에 집중을 하시고, 저는 다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투자를 완수하고, 그리고 평생 직업이잖아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게, 다른 일들은 좀 하다 보면, 물론 제가 다른 거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뭐 당연히 직업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저는 완전히 리스펙트 하는데, 이거 투자는 뭐 세컨더리 인컴이 될 수 있고, 프라이머리 인컴이 될 수가 있는데, 아니면 뭐 터셔리 인컴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뭐 숫자는 상관이 없이, 투자는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대가 어리시면 어리실수록 더 그게 잘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래 투자하신다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많은 투자 대가들이 얘기했고, 물론 시대가 변하고 많은 것도 변하지만 역사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결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시고, 마음 편하게보다는, 너 긴장은 어느 정도 갖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꼭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가시고, 자기가 움직이는 주기랑 자기가 생각하는 주기에 맞게 움직이면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오늘도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좀 쉬어가는 주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한국에서도 추석이 되잖아요. 추석이 이제 다가오면 한국 주식도 재밌게 움직이던데, 작년에 보니까. 네, 그러면 다들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이었습니다.